윤석열 후보께 묻겠습니다. 사드 배치 이거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데 수도권에 하면 고고도 미사일은 해당이 없습니다. 왜 그걸 다시 설치해서 중국의 반발을 불러와서 경제를 망치려고 하는지 이거 어디다가 설치할 건지 그 한 말씀 한번 해봐 주시죠. 사드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드는 40에서 150km 고도인데 북한에서 수도권을 겨냥할 경우에는 고각 발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수도권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요격 장소는 꼭 수도권이 아니어도 뭐 강원도든 뭐 충청도든 아니면 뭐 경상도지만 조금 더 땡겨 오든 위치는 군사적으로 정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도 추가 사드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왜 그 말씀을 계속해서 그거는 제가 보기에 잘못 알고 이거 계십니다. 네. 안보 불안을 조성해가지고 표 얻으려고 경제 망친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보가 튼튼해야 주가도 유지가 되고 대한민국의 이 소위 말하는 어떤 국가 리스크라는 것이 이제 주는 거고요. 전 그 브룩 사령관의 얘기는 성주에 있는 사드를 우리 페이트리엇이라든가 이런 저층 방어 시스템하고 연계를 했을 때 더 효과적이라고 한 것이지 사드 추가 배치가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님 최근에 그 선제 타격으로는 몇 차례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게 대통령 후보로서 매우 경솔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군사 지휘관은 교전 승리가 목적이지만 대통령은 전쟁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치 외교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정치초년생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선제 타격을 운운하면서 전쟁 가능성을 거론한 것에 대해서 매우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쟁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민주당 정부에서도 만들어 놓은 국방 백서에 삼축 체제의 선제 타격 킬체인이 있고요. 또 정권 초기에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국방부를 방문해서 킬체인을 차질 없이 준비하라고 하셨고 국군의 날 기념식에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선제 타격이라고 하는 이 킬체인은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무기 체계도 아직 준비가 좀 덜 돼 있습니다만은 전력화한 무기 체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내는 것, 천명하는 것 자체가 전쟁을 막는 것이죠. 이거를 전쟁을 벌이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글쎄 국민들께 한번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대통령의 언어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대통령께서 한국형 말씀하셨지 삼축을 않습니까? 말씀하셨는데 네. 북한도 파멸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게 억지력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킬체인보다 그 삼축 중에 우리의 보복 능력에 중점을 둬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 아니, 핵 맞고 그거는 나서 그 보복 보복하는 능력은 거 우리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선제 타격은 곧바로 전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한미연합사 그 작전 계획에 따르면은 최상의 시나리오로 전쟁을 해서 이긴다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나라 150만 명이 죽고 7천조의 손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반도에서는 전쟁을 해서 이겨도 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저는 전쟁은 절대 안 된다, 이런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는 분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선제 타격 운운 자체가 전쟁하겠다는 선전포고가 같은 거예요. 아니, 그거는 그걸 그 군사 신부모님께서 잘 지휘관이 하는 건 모르겠는데 대통령 후보가 그런 말씀하시면 그거는 불안을 조성하는 그 안보 그 퍼플리즘밖에 안 됩니다. 오히려 어떻게 그 생각하세요? 말씀이 저는 국민들에게 더 불안을 조성하는 것이고 지금 선제 타격이라고 하는 킬체인을 가동할 때쯤 되면은 그 사실상 전쟁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사실상 전쟁 상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와 감시 정찰 자산에 의해서 이거는 핵미사일이 극초음속 핵미사일이 날아오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 그리고 이미 전쟁 상태 돌입한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할 때 하는 것이 멀쩡히 있는데 그냥 선제 타격? 그거는 예방 공격이라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개념이 다른 겁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킬체인으로 방어가 안 됩니다. 잘 좀 쏘기 전에 그러니까 때려야 된다는 아니 것이죠. 그게 그 액체 연료를 주입할 때 그 시간에 때리는 건데 지금 고체 연료 이동 발사대에서는 킬체인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군사 한번 전술적인 전문가한테만 부분에 물어보세요.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하기가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그러나 핵미사일 공격이라고 하는 거는 맞으면 대량 응징 보복이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킬체인을 가동할 때 되면 그건 이미 전쟁 상태입니다. 아까 사드 얘기 계속 나왔는데 네. 사드는 이제 50km 이상 고고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수도권 방어를 하려면 제가 이해하는 사드 시스템으로 보면 저 개성쯤에 사드를 배치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어디다 않습니다. 배치하시려고 하는지 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120도 정도를 감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북한이 SLBM을 전략 자산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수함 타고서 측면에서 공격을 하면은 방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군 전문가도 사드 배치하자는 얘기를 안 하는데 군에서도 얘기를 안 하는데 정치인들이 나서서 지금 사드 배치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안보 퍼플리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격투기 싸움을 한다고 할 때 측면으로 옆구리도 치고 다리도 치고 복부도 치고 또 머리도 공격하면 다 방어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드가 구분이 안 다양한 방향. 된다니까요. 사드는 이제 고고도니까 네. 저희가 다층적인 고고도, 중고도, 저고도, 그다음에 측면 공격 이런 다양한 방어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뭐 사드는 옆에서 칠 때는 못 쏜다. 뭐 예. 당연하죠. 그래서 어느 분에서 지금 사드가 불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까 우리 안 후보님 얘기하시던 소위 그 LSM-2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사드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군대가 한국군이 그러니까 제가 왜 질문 드리는 거는 아니 왜 잠깐만요. LSM-2를 개발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드를 말씀하시니까 사드 그러니까. 배치를 하신다고 하니까 사드에 한정해서 네네. 사드의 기능이나 네. 사드가 방어할 수 있는 범위나 이 범위 안에서 네. 수도권 방어가 불가능한데 자꾸만 그렇지 주장을 않습니다. 하시니까 제가 그렇지 지적을 않고요. 드렸습니다. 아니 우리 군에서 LSM-2가 사드하고 비슷한 건데 LSM-2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아직 되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 정도 그거 왜 하려 하겠습니까?